네. 뭐 우리 저 고국장님하고 저하고 뭐 대구공항에 내려서 우리 이 사무실 네. 우리 이 의원님 있는 사무실 오는데 그 대구 현수막, 대구에 있는 현수막 깜짝 놀란 현수막. 뭐 어느 지역에 가나 이제 민심은 택시 기사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국장님이 도발적인 발언을 했죠. 아, 이거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깃발이 나부끼는데 야, 이거 목포에서 김대중 대통령 탄핵이랑 마찬가지다 했는데 우리 기사님께서는 뭐라고 했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침묵을 지켰지. 나이가 좀 연세 좀 맞장구를 있으시죠? 쳐줘야 되는데 듣기 싫다 이런 그 아니었을까요? 아직까지 이제 뭐 10%대로 내려가긴 했지만 너희들 민주당은 아니다. 네.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민심을 확인했습니다. 같이 맞장구 쳐줘야 되는데 기사님이 흥분해서 길도 막 딴 데로 갔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더 돌고 그래서 저는 의심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핵심 당원이 아닌가. 제가 네. 이진현 누나가 통화하면서 화나가지고 이진현 누나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도착 안 했니? 출발한 지 10분이 넘었는데 계속 국힘 당원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맞장구를 안 쳐줬을까? 하여튼 현재 시국을 이렇게 서두가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현재 시국이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발은 또 많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논란. 예. 그렇죠. 하여튼 대구의 여전사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임 후에 최고치로 떨어진 거고요. 지금 대구 민심은 지금 이때까지의 국민의힘 지지가 엄청 높은 대구에서 이렇게 나온 지지율 처음이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 저희는 사실은 이제 이 지지율 보면서 되게 고무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께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윤석열이 너무 싫다. 김건희가 너무 부끄럽다. 특히 대구는 보수적인 동네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아직까지도 뭐 리더로서 막 견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그런 정서가 좀 있어요. 그 대목에서 뭐 우리 저도 민주당에서 뭐 진보라고 하면 진보 진영에 있지만은 대구 유권자들이 보는 이제 기준은 유경수 여사입니다. 그 유경수 여사님의 온화하고 이제 공모하면서 그렇죠. 품위를 유지했던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는 있겠지만은 유경수 여사님에 대한 이미지는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죠. 예, 그거에 대한 기준이 대구에도 명확히 서 있고 지금 보면은 대구가 이제 보수의 성지 아닙니까? 10%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까지 20%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대구 경북의 힘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2월에 우리 또 총력 집회를 했잖아요. 거기서 대구에서도 했더라고요. 거기서 가장 인상 깊게 본 뭐 페이스북의 사진을 보면은 대구가 싼똥, 대구가 치워야 된다. 뭐 그 문구를 보고 우리 양국장님하고 왔다. 대구를 가야 된다. 대구의 민심을 확인하고 제가 말한 후한무치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오늘이 기회다 해서 하루급히 왔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 분위기는 살짝 대구는 윤석열 대통령이 싫다. 김건희 대통령 김건희 대통령이란다. 대통령이 맞죠? 실질적인 권력. 마음에 있는 얘기 하시니까 마음이 지금 저 시중에서 해자되는 얘기예요. 김건희 여사가 불편하다 이런 정서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택시 기사님 말씀하셨지만 예전 같으면 거기 택시 기사님께서 반발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입을 다무시잖아요. 부끄럽다는 이런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윤석열이 싫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내내를 주지는 그렇죠. 않아. 지역 저는 정서랑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래도 지금 이렇게 정부가 대통령이 이렇게 똥보를 차는데 그래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언 놈이 해도 똑같다. 이놈 저놈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윤석열은 싫지만 니네한테 우리가 아직 마음 주기는 어렵다. 이 호남하고 표현이에요. 이제 반대되는 게 네. 호남에서도 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서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현장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시민들을 모시고 잘 해야죠. 저는 뭐 무거운 책임감을 좀 느끼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서문시장에 가면 서문시장 상인분들도 그렇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유 그래도 예쁘잖아 예쁘더라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어요. 요즘은 서문시장 가보면 아이고 시끄러워 여자 때문에 이제는 이제 김건희
김건희 여사님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정서는 분명히 있어요. 아니 뭐 대구도 많이 이건 만드네. 사적인 얘기인데 음.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 보는 공처가 역할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적 사랑은 집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또 공사가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각시 하나 지키려고 나라를 개판 만드는 거는 이거는 이제 대통령으로서 그 자리에 계셔야 될지 이제 요새 왜 민주당에서 연성 탄핵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연성 탄핵이라고 하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비율 때문에 그렇고 이제 예전에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명 윤석열 정권이 잘못되고 있는 건 맞지만 이제 지난 박근혜 정권 때 탄핵을 겪음으로써 가져야 했던 위험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주저하고 있는데 정말 양심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 12분이 나와야 또 이제 탄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탄핵보다 가장 쉬운 거는 국민투표를 하든지 해가지고 가장 헌정질서 우리 이 의원도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헌정질서를 이제 중단시키면 안 된다 이런 논리인데 저는 뭐 양국장님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탄핵은 나쁜 게 아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헌법적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헌정 중단이 싫다면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했던 하야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하야는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양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 간단한 예로 예전에 현지영 의원하고 얘기하는데 현지영 의원이 걱정이 뭐냐면 이러다가 붙들려가다가 아닌지. 지지율 10% 아니 지금 저희가 여름에 방송할 때는 심리적 탄핵은 이미 시작됐다, 네, 끝났다. 네, 하지만 탄핵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나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죠. 왜냐하면 이석연 전 법제처장께서 또 말씀을 또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쪽도 보- 대통령 당선자 취임 전 공천 개입하는 탄핵 사유, 탄핵 사유가 된다고 그분께서 또 이제 공식성을 가지고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 명씨 아저씨 이제 명시로 넘어가야죠. 네, 그분 가장 핫한 이슈. 지금 핫한 이슈인데 그분들이 공천 개입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는 탄핵 사유는 이미 법적으로도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탄핵만이 답이다. 그러면 탄핵이 불편하시다. 그러면 하야가 답이다. 지금은 이제 국민들은 이미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 가장 이제 국가적 손실이 없는 상태로 이제 현재 정권이 내려오면서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건 하야밖에 없다. 가장 평화적인 방법 그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간 대구 우리 양준국장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끊임없이 한 이제 고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고국장. 이 고국장 아니고 고실장님이죠 우리. 고실장. 예. 우리 일간 대구 얘기할 때는 요새 이제 국장보다는 실장이란 말이 좋더라고. 국장보다는 실장이 좋다. 고실장. 논설실장으로서 제가 얘기하겠는데. 승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승진한 건지 뭐 그냥 제가 우리 양지용 국장님께서 논설실장의 직을 맡게 해줘서 제가 더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이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지지도 하락 이 순위가 이 프로테이지가 낮아지는 원인이 아마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하고 대립각 이게 좀 논란이 된 것 같고 그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뭐 그 질문 답하기 전에 어저께 그 속보로 저간 정보로 의하면 모레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기자회견이 잡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정까지 체크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뭐 대구에 의심스럽습니다. 일간 대구가 내려오는 비행기 일정을 캐치를 했는데 어저께 뭐 항공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항공사에서? 예약이 잘 돼 있느냐고 전화 와서 잘 돼 또 무슨 일이지 생각했는데 그하고는 전혀 연관성은 없어요. 용산항공진. 저가는 어저께 정보로는 모레 7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는데 어떠한 내용이 될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자세나 태도부터가 전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붙여놨잖아요. 사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국민들 앞에서 집행부가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견인해 나갈 건지를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렇죠. 국회에서 하는 거지. 국회의원을 앞에 두고 하는 거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시국에 본인이 그건 접고 그래서 또 코너에 몰리니까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태도가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이 와중에도 그런 태도를 계속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국회에서 만약에 지지도 이렇게 하면 형님 보스 뭐 보스 정치한다고 하면 정면 돌파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수 정치한다, 뭐 어깨 힘주고 뭐 술 드시면서 야 일로 와봐라 이런 정치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쫄았지, 쫄보도 아니고 이런 와이프 문제라든가 공천 개입 문제라든가 계속 나타나니까 숨으셨잖아요. 어떻게 보시면 우리 쫄보지. 고 실장님 보시기엔 아니 뭐 워낙 기괴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예산 이상하지도 않아. 시정연설 같은 경우는 뭐 빠지고 이제 어떠한 이제 기괴한 정권이다. 이게 국민을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알고 이제 정권의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다가 진짜 하야고 뭐고 절차적인 거 없이 그냥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게 사실 걱정이 돼요. 아니, 권력에 대한 애착은 많기 때문에 뭐 돌을 맞더라도 자기 할 말 하겠다고 한 뜻은 그렇게 무식한 발언을 하는 게 어딨습니까? 그 발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지조와 소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의 지지율이 나와도 나는 이 권력을 넣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결국에 하야라는 생각을 안 하겠다는 그런데 얘기죠. 우리 진영의 바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국과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와 틀린 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민중에 의해서 탄핵이 된 거고 지금 민중의 움직임은 많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민중의 움직임은 이제 지난 총선에서 나온 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총선의 민의를 받들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권자의 알 권리를 앗아가는 이런 행위들 비난받아 마땅하죠. 네, 알겠습니다.